바디 훅 앤 바디 어퍼컷. 안녕하세요, 베니즘 복싱입니다. 오늘은 바디샷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바디 치는 게 자세가 굉장히 막 다양하죠. 사람마다 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체육관 가지고 관장님한테 배우는 자세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기억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다녔던 세 번째 체육관 관장님이 되게 펀치력도 좋고 KO율도 되게 높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디 치는 거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 바디 칠 때 그냥 후려라.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후려라.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부터 복싱 배우신 분들은 그냥 바디 칠 때 숙여서 후려라. 이 정도밖에 교육 못 받으시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나쁘다고는 볼 순 없어요. 뭐 숙여서 후려라?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위빙, 더킹 같은 거는 이게 정석이다 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바디 치는 거는 약간 좀 설명이 애매해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바디샷의 정석이라면서 꼭 이렇게 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나는 이렇게 칩니다, 저는 이렇게 바디샷을 칩니다 하면서 자신이 치는 바디샷 동작을 알려주시지, 이게 정석이다라고는 알려주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석적인 동작이 없는 바디샷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하체 사용이에요. 바디 칠 때 반드시 하체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석적으로 바디 치는 동작이 통합되지 않아도 이건 반드시 들어가요. 이건 그냥 공통이에요. Of the more prodigious sights I've had in my life. 그리고 중요한 게, 다른 펀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디샷만큼은 반드시 좀 타격 대상을 두고 펀치를 치면서 이 체중이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냥 바디샷을 그냥 허공에다 두고 연습하고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체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의 섀도우만, 그냥 폼만 잡을 뿐이지 실질적인 바디샷 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들은 독학복싱이죠. 그러다 보니까 샌드백 없이 그냥 허공에 대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허공에 대고 치는 바디샷하고 샌드백 대상으로 두고 치는 바디샷하고는 완전히 타격 느낌이나 좀 동작의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한계점이 있다. 허공에 대고 하는 바디샷은 좀 한계점이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디샷을 그냥 단독으로 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숙여버리면 상대방한테 보이니까 바디샷이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디샷을 단독으로 그냥 가서 쳐서 쓰러뜨리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샷을 칠 때는 되게 다양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데, 3개월차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붙었을 때만 치세요. 붙었을 때 상정해놓고 붙었을 때 친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냥 좀 멀리 있는데 쳐볼까 하면서 치다가는 자세도 좀 안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맞아가지고 오히려 바디샷을 치는데 더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차 수준에서는 그냥 붙었을 때 쳐본다, 붙었을 때 쳐본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디훅 해보겠습니다. 바디훅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레프트 훅부터 할게요. 그러면 나랑 상대방이랑 동일한 오소독스 가정하에서 나의 레프트 바디 훅은 상대방의 오른손 뒷손 가드 뒤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 뒤쪽 방향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뒷손 쓸 때 비었으니까 이때 치겠죠. 상대방 뒷손 앞에 있는 이 명치 부분은 레프트 바디 어퍼컷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라이트 바디 어퍼컷.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3개월차 수준에서는 붙어있는 상황을 상장으로 친다 했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기본이니까 그런 거예요. 3개월차 수준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붙어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붙은 상태에서 더킹을 틀어줘요. 더킹 별거 없어요. 그대로, 그 더킹 그대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앞발 쪽 체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발 쪽이 체중이 실려가지고 바깥쪽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이거를 그대로 반동 이용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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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탁 보내주면서 바로 바디샷 치는 거죠. 들어가는 힘의 요소를 좀 분리시키면은 크게 몇 가지 요소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강하는 힘, 그리고 사이드로 바깥 방향으로 트는 힘,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는 힘, 그리고 땅에서 박차는 힘. 크게 네 가지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힘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싸대기를 크게 날린다 치면은 이렇게 치죠. 이렇게 둘러서 치죠. 이때 보시면은 바깥으로 가죠. 그런데 안쪽으로 오는 힘 생기죠. 그리고 땅에서 약간 박찬 힘 이렇게 생기죠. 결국에는 최초에 더킹 트는 것도 힘 방향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일단 시작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힘으로 이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그냥 분리돼서 보면은 바깥 방향 갔다가 다시 안쪽 방향 치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힘으로 이어져서 가는 거죠. 그리고 손 포인트가 바디 훅 칠 때 앞손이 몸에 너무 붙어가지고 체육까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지 마세요. 당연히 힘이 안 들어가죠. 훅 칠 때 어떻게 쳐요? 훅 칠 때 몸이 말려오면서 손이 앞손이 붙었다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힘이 발생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바디 훅 칠 때도 붙어있다가 나갈 때 팔이 떨어지면서 회전력 받고 떨어지면서 들어가야지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해보는 과정이 중요해요. 천천히 최초 더킹 튼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팔이 어떻게 나가냐, 붙어서 이렇게 나가겠냐 아니면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가겠냐, 이거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그래가지고 이 팔이 얼만큼 떨어져가지고 나가는 과정이 있는지 내가 체득을 해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붙어있는 상태에서 나가면은 이런 식의 이상한 바디샷이 되고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몸이 다리와 함께 회전될 때 팔이 어떻게 뻗어서 이 힘 받아가지고 어떻게 추가돼서 움직이냐, 그거를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당연히 레프트 바디 샷일 때 거리적인 부분으로 달라지겠죠. 거리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이 가까우면은 팔을 그렇게 둘러서 갈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최단 거리로 찍어서 가면 되고, 상대방 멀리 있으면은 그만큼 팔을 빼가지고 둘러줘야지 상대방한테 닿겠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레프트 바디훅 칠 때 몸이 이렇게 너무 들려버리면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안 좋죠. 몸이 들리면서 상대방한테 노출되고, 그리고 들리면서 치면은 어느 순간 일정 부분 벗어나면은 내가 바디샷에 힘을 못 받고 좀 그 다음부터는 좀 불필요한 힘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치면서 바디샷을 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치고 나서 바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쳐도 무방할 정도로 바로 이렇게 꽂을 각도가 될 정도로만 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틀어버리면은 벗어나죠. 이런 정도. 그리고 바디훅 칠 때 이 최종적인 주먹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칠 때 세로 걸 좀 가져오시면 돼요. Mira el hombro. 그리고 이제 라이트 바디 훅인데 라이트 바디 훅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보시면은 기본 붙어있는 상태에서 앉아준 다음에 몸을 돌려주면서 바디 훅 치면 돼요. 이때 보시면은 레프트 바디 훅은 상대방 가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상대방 앞손에 있는 가드는 좀 이렇게 들려진 상태 많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바디 훅은 상대적으로 좀 꽂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붙어있는 상대방은 이렇게 가드가 모아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앉아주면서 앉는 더킹이죠. 앉아주면서 뒷발 돌려주고 그대로 체중 앞으로 전달하면서 바로 이렇게 바디훅 꽂아주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뒷손 바디훅 칠 때는 앉아주면서 돌아가는 힘, 하강 회전 힘이 결합돼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죠. 바로. 그리고 라이트 바디훅도 그냥 더킹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그대로 앉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 튼 다음에 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 어퍼컷인데
지금 나왔던 거 그냥 그대로 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레프트 바디 어퍼컷부터 보시면은 붙은 상태에서 튼 다음에 그대로 바로 정면을 명치 향해 가지고 쑤셔주면 돼요. 쑤셔주면. 그리고 몸을 안 틀고 그냥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면서 바디 어퍼컷 치는 거는 보시면은 회전을 크게 줄 수가 없어요. 크게 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을 작게 주면서 회전하는 것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는 힘을 좀 더 많이 이용한다는 느낌 받으면서 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앉아주면서 위로 올라오는 힘을 약간 대가슴을 꽂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식이 됐죠. 지금 보시면은 회전이 들어간 것보다 앉아가지고 박차가지고 올라가는 이 힘을 더 주로 해가지고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라이트 바디 어퍼컷은 아주 쉽죠. 아까 전에 바디 훅, 이거 라이트 바디 훅 칠 때도 제자리에 앉아서 치더라도 몸이 회전해서 돌아갈 구멍이 있으니까 바로 칠 수가 있는 거고, 라이트 바디 어퍼컷도 앉아서 그냥 바로 회전 줘가지고 바로 치면은 되는 거니까 뭐 어렵게 있나.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틀어가지고 앉아서 치는 라이트 바디 어퍼컷은 더 쉬워지겠죠. 몸을 틀어주면서 앉아주면서 회전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니까 그냥 바로 앉아주면서 바로 올려주면서 어퍼컷 치면 되는 거예요. 어퍼컷 바디로. 지금 나온 바디샷 원리들을 조금씩 적용하면은 각각 다른 다양한 형태의 바디샷을 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거의 상체만 숙였다가 치는 바디샷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체 위쪽이 크게 움직이니까 저거 그냥 허리 회전으로 치는 바디샷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칠 때는 다리가 박쳐줘야지 숙여졌다가 바로 박차면서 치는 바디샷도 가능하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바디샷을 손을 이렇게 크게 들어서 치네, 뭐 팔의 회전과 허리 회전의 힘으로 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그 앞서 말한 몇 가지 요소들을 뜯어보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은 바디샷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 12강인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에 맞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